네. 문화비평 오늘은 이제 언론의 이 뉴스 제목이나 이런 내용들, 이 센세이셔널리즘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떤 순기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언론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또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 약자들의 목소리 대변해주고 사회 정의 또 민주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부과된 기능들이 있죠.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주고 또 여러 취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유익한 정보들을 주는 것, 또 드라마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 스포츠 중계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귀한 시간들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하고 인터넷 이런 변화가 또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과도기엔 이런 진통들과 부작용들이 있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 도미노 피자에서 750원짜리 피자를 출시했다. 도미노 피자 750원짜리 출시. 이게 이제 메인 굵은 글씨예요. 우와, 7,500원? 처음에는, 아니, 7,500원을 내가 잘못 봤나? 기자가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750원이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인도예요, 인도. 쭉 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기레기라고 막 욕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올라가면 인사고과, 그러니까 평점이, 그 기자의 평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몇 이상을 넘어가면 성과급을 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과 이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클릭한 조회수를 기준으로 그 기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적인 거, 그다음에 거짓은 아니지만 마치 지금 있었던 일처럼 하고 과거의 일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제목을 잡고 읽어보면 다른 나라 얘기거나. 야, 이게 기본적인 그 뭐라 그래, 예의? 상도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언론에도 뭐 가로치고 인도 도미나 피자 뭐 750원짜리 출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클릭수가 적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는 기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언론사에 대한 항의를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또 몰라도 되는 거를 세세한 정보, 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보, 어떻게 죽였는지, 시체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어떻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그걸 뉴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인도 성폭력 사건, 뭐 미국 총기 사고 이런 식으로 제목은 달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처음엔 모르고 클릭을 하지만 그 댓글을 보면 이 언론사, 이 기자 반감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 언론사나 그 기자가 쓴 글을 신뢰하고 읽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죠. 어떻게 그 단편적으로 그거만 보나요? 네. 몰라도 되는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홍수처럼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야, 아주 마치 뭐 걸어가다가 뭐 둘 중에 하나는 요즘엔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막 또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 뭐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막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막 움츠리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냐는 거죠. 사실은 정작 더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기후위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더 책임이 큰 선진국들, 소위 탄소 관련,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대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만큼 더 책임이 큰 거잖아요, 인류 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나라, 탄소 발생을 훨씬 더 적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라가 직격탄을 맞아 더 큰 피해를 본다고 해요. 이건 사회의 불의, 정의의 문제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를 보니까 미국도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니까, 공화당은 기업 친화적인 데잖아요. 보수 정당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권이나 전체 인류에 대한 그거는 뭐 남의 나라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장 기업의 이익이 공해 배출하는 데 많은 그 처리 비용을 내는 거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년 동안 텔레비전 중요 대담 프로에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학자들의 메시지를 한 번도 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미국은 분리수거도 안 하는 거예요. 3억 5천만이나 되는 나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일회용을 많이 쓰고, 캔을 많이 생산하고, 스티로폼을 그렇게 많이 쓰고 비닐을 하는데도 그냥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일반 쓰레기하고 다 같이. 야,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조용하고 있냐는 거죠. 총기 난사한 것만 많이 보도해서 클릭수 올라가면 되는 거고, 어디서 성폭력 일어난 것도 자세히 보도해가지고 그 클릭수 많으면 언론의 역할을 다 하는 건가요?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이, 공공주택에 대한 예산이 이 정부 들어서 5조 원이 삭감됐어요. 젊은이들이 집 문제 때문에 결혼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야 된다, 특별 공급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제 3자녀 우선이 2자녀 우선으로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율배반이 뭐냐면, 그 특공 물량을, 그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정부가 지금 정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 정부에 없었던 특별한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언론이 또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 주택을 지어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에 직장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에 안 지으면 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 결혼한 사람들, 그럼 2자녀 있는 다 지방에, 저 시골에 내려가서 살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공공주택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대책이 아니잖아요. 서울 경기에 직장이 있는 데에다가 지어줘야 되는데, 서울에는 거의 없고 1년에 1,000채, 2,000채 이렇게 나오는데, 집 없는 사람이 500만 명인데, 서울에만, 서울 경기에 1,0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정말 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도 있고 세 발의 피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죠. 1,000채, 2,000채 지어가지고 1,000만 명이 집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언론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대책과 대안을, 그리고 압력을 넣어야 되죠, 정치관들에게. 그런데 이런 일은 안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보복이나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 그다음에 주차 시비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 성폭력으로 사람을 죽인 거, 계속 이런 것만 그냥 전체 언론으로 여기저기에 도배가 돼서 어디를 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조회수 클릭으로 기자에게 성과금을 준다? 이건 정말 나라가 망하는, 언론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 계속 뭐 초등학생 성폭력 당한 것만 취재해서 그거 자세히 보도해서 이런 죽일 놈들이 다 있나 하고 막 사람들이 댓글 많이 쓰고, 그럼 그게 가장 훌륭한 기자예요? 다른 사회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격려를 주고, 정말로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면 이 시대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살기 힘든 약자들을 배려하고 살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주고 자극을 주고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언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뭐 극우파 유튜브 같은 사람을 이 언론 전체에 책임을 맡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기자들하면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언론의 뭐 7, 80%가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수 정권과 친화력이 있고 보수 재벌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별 기자들도 소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겠죠. 참 큰일이라고 봐요. 이런 문제들, 또 남북 간의 관계, 또 일본의 이런 원전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독도 문제, 외교 문제, 참 심층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반도체 우리나라 가장 큰 먹거리인데 이런 거 위기가 온 거, 전기자동차 보조금 못 받는 문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조용하고 대충 넘어가고 계속 범죄만 이렇게 크게 다룬다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다. 희망적인 굿뉴스, 좋은 뉴스들도 좀 발굴해서 우리에게 인간다움에 대한 모델들도 좀 보여주고,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 사람이 모두 악마화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언론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문화에 대한 소비자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그런 주체의식을 가지고 언론들을 좀 보고 걸러내고 또 자극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